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임신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수의 역할이 뭐냐면 이 신금을 딱딱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신금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이게 탁 터지면서 튀어나오는 것이 갑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임수의 역할은 이렇게 만물을 수집하고 모으고 이렇게 응집시키는 역할이거든요. 뭐 큰 물, 뭐 바다, 뭐 호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물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임수의 역할은 이렇게 집약적으로 뭔가를 모으고 수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술관들 중에서는 뭔가를 수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주워 모으는 뭐 그런 이렇게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편인을 깔고 있죠. 신금은 편인입니다. 편인 같은 경우는 음, 어, 임대업이고 뭐 특수 자격증, 그리고 이 신금 자체가 단단함을 나타내고 쇠를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 자격증을, 이 신금을 쓴다라는 게 중장비도 되고요. 중장비, 뭐 포크레인, 뭐 건설 장비라든지 뭐 움직이는 장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신금 자체가 역마이기 때문에 뭐 사다리차, 고가 크레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장비 쪽으로 이렇게 특수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지장간 안에는 무토 편관이 있고 임수, 비견, 경금, 편인이 있죠. 무토 같은 경우는 큰 조직이죠. 큰 조직을 나타내고, 경금은 편인이죠. 뭐 편인이 뭐 특수 자격증도 되지만은 문서, 자격, 도장, 뭐 인허가, 한마디로 내 허가권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런 걸 전부 다 편인으로 들어가겠죠. 정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인은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것이고 편인은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크게 인정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안에서 토생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관인상생인데 한마디로 이 무토 큰 조직에서 편인 내 고유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기여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라든지 OP, 뭐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조직 내에서 내가 가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 생활이나 조직에서 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교통의 중심지를 나타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교차로가 있는데 뭐 이렇게 거주지가 이렇게 있다든지. 그리고 이 신금은 무시무시한 단체를 뜻하거든요. 뭐 검찰, 뭐 경찰,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게 한마디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 뭐 역사 쪽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금 자체가 역마성이 있는 그런 거주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편인은 같은 경우는 정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정인은 엄마가 자식에게 뭐 사랑을 듬뿍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편인 같은 경우는 약간 편중된 인성이기 때문에 뭐 어머니 사랑을 절반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조금 편애를 당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나쁘게 말하면 뭐 계모 같은 친엄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자합, 보통 이 신자진 삼합이 되어 가지고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천간에 갑이 떠 있으면 이 갑이 뭐 떠내려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신자진 합이 되면, 이 신자 합이 되면 이 신금 같은 경우가 인성이죠. 이 나의 인성이 자수에서 쓰임이 생기고 뭐 쓰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성으로 돈을 벌거나 인성을 쓸 기회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신자 합이 돼서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이 물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아닙니다. 뭐 신자진 삼합이 돼서 물바다가 되어가 떠내려 가가지고 뭐 중리 사니 뭐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애정사를 보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관성이 남자죠. 관성이 남자인데 축토 그리고 인중무토 진토 속의 무토 사중무토 오중기토 미토 속의 기토 신금 속의 무토 술토 그리고 해수 속의 무토 몇 가지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죠. 경우의 수가 9가지 나옵니다.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지지로만 따져도 9가지. 이게 또 직장을 여러 군데 옮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전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야, 한마디로 이 토를 쓰는 일간이기 때문에 토는 많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잡다하게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이게 남자가 많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잡다하게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찌 보면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조금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신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음양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중기토도 굉장히 좋은 배우자죠.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화가 재성이고 여자를 뜻하죠. 그 인중병화, 사화, 오화, 오중정화, 미중정화, 술토 속의 정화 이렇게 많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 남자 같은 경우도 사신합이 됐을 때가 조금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양 조합이 되고 음양적으로 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신합을 조금 이렇게 좋은 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계산년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든지 애정사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 임신일주들 같은 경우 2013년, 14년도에 결혼도 많이 하고 애정사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편인을 쓰기 때문에 편인을 쓴다라는 것은 식상을 좀 쓰기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업으로 나갈 수 있고 자기가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충분히 발복할 수 있는 일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애정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고르기는 조금 어렵고 대신에 애정사는 다 말한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임신일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